소속사 어도어의 전속 계약 해지를 선언한 걸그룹 뉴진스에 이번엔 외국인 멤버 한이의 비자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한이의 비자는 소속사와의 고용을 조건으로 발급하는 E6 비자인데요. 제가 이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게 외국인 모델, 가수, 배우잖아요. 그게 E6 비자라고 하거든요. 그 한이라는 사람도 E6 비자거든요. 로하트 마법사예요! 대표님, 오늘 오후에 출근하셨잖아요. 오전에 어디 바쁘게 좀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오늘 출입국 다녀왔습니다. 오늘 외국인 비자 일들이 좀 많이 있으셨어요? 네, 오늘 3건 있어가지고 하루 종일 바빴습니다. 근데 아까 오후에 보니까 저희 사무실에 또 외국인들도 막 몇 명 왔었잖아요. 네. 그 외국인들하고 오전에 만나셨던 외국인하고 또 다른 외국인들이? 다른 외국인이죠. 오후에 왔던 외국인들은 계약도 아직 체결하지 않은 외국인이어서 지금 계약서 작성하러 온 거고요. 오전에 만났던 외국인들은 연장 신청이나 이제 지문 등록하려고 최종적으로 이제 완료된 외국인들이죠. 최근에 뉴진스의 한이라고 있잖아요. 네. 지금 불법 체류자가 됐다 이런 얘기가 기사에 제가 봤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비자 기간이 있는데 그 비자 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은 불법 체류자가 되죠. 불법 체류자라도 비자 기간을 넘기 몇 달 안에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신고를 하되 과태료가 나오는 거죠. 그런 진짜 유명한 그룹이 이런 비자 문제가 왜 생기는 거예요? 그 한이라는 사람도 주변 인맥을 통해서라도 좀 알아봤어야 되는데 사실 회사하고 분쟁이 있기 전에 자기가 이제 외국인이잖아요. 그럼 비자 같은 경우가 되게 예민하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게 외국인 모델, 가수, 배우잖아요. 그게 E6 비자라고 하거든요. 그 한이라는 사람도 E6 비자거든요. E6의 비자의 문제점이 소속사에서 연장을 해주지 않거나 다른 데로 옮길 때 이적 동의서를 해주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문체부에서 1년밖에 허가를 안 내줘요. 그럼 1년 후에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소속사하고 분쟁이 있기 때문에 소속사에서 연장해줄 이유도 없고 이적 동의서를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자기네 나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그런 문제들을 좀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전에 이런 거를 전문 행정사한테 물어보고 했으면은 크게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의적으로 이적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그러면 이제 민사소송이나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답이 없고 신규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럼 신규로 다시 시작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경력이 있던 외국인들은 이적 동의서만 있으면은 그냥 연장 신청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신규라는 거는 해외에 있는 대사관을 꼭 갔다 와야 돼가지고 자기네 나라뿐만 아니라 그냥 다른 나라 나가도 돼요. 대신 한국에 있으면 안 돼요. 비자 신청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외국을 나갔다 와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좀 있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다른 소속사를 찾아서 신규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요즘에 이렇게 일을 하시다 보면은 좀 어떤 부분이 좀 많이 힘드세요? 비자가 사실 엄청 힘들어요. 왜냐면 꼼꼼하게 봐야 되고 비자라는 게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만났던 외국인이 12시 전까지 온다고 했어요. 근데 출입국이 12시에 문을 닫아요. 밥 먹으러 가거든요. 1시까지. 그러면 저는 1시간 동안 밖에서 시간을 어떻게 보면 날리는 거죠. 그래서 빨리 달려갔죠. 첫 번째 외국인이 갔는데 종이 한 장 갖고 온 거예요. 사실 E6를 하려면은 제가 제출하는 서류만 한 70장, 80장이 돼요. 근데 종이 한 장 갖고 나 신청 먼저 해주라고, 나 비자 연장해야 된다고, 오늘까지라고 하면서 연장 안 하면은 과태료 내니까 신청해주라고. 근데 한 장으로 신청이 안 되거든요. 소속사에서 그걸 안 챙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무관 안 된다, 해줘라, 안 된다, 해줘라, 안 된다. 계속 핑퐁하다가 결국은 안 돼가지고 15분 동안 이제 딜레이가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에이전시는 직원하고 외국인이 왔는데 직원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거기서 작성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작성하고. 그러니까 2명 하는데 무슨 30분이나 걸린 거예요. 근데 저 앞에서 딱 커트를 하는 거예요. 점심시간입니다, 1시에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데 이거 지문 등록만 하면 된다고. 저는 딱 3분이면 끝났거든요. 서류 완벽하고 손가락 댔어요. 딱딱 찍고 끝났는데 이런 것도 저로서는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에 대해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 소통하는 것도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외국인들 만나시면 업무 진행하실 때 영어로 다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한국에 최소 못해도 2, 3년 살았어요. 한국말을 조금은 해요. 조금은 해서 콩글씨 같은 경우도 사용하면서 영어를 하고 있는데 오늘 오후였던 외국인은 아예 그냥 한국말 못해요. 그래서 어쨌든 콩글리시를 해가지고 영어를 했죠. 근데 전에 제가 알기로 대표님 외국에 유학 다녀오시지 않았어요? 캐나다, 미국 이제 한 2년 넘게 갔다 왔는데 다 까먹었죠. 와, 내가 어떻게 그 영어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대신 저한테는 외국 갔다 온 경험 중에 딱 한 가지, 두려움은 없어요. 그래서 Hey, come here, 뭐 이렇게 해도 뽀 쪽팔려. 다 알아들으면 되는 거고 그 멋있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걱정은 없는데 요즘에 조금 특별한 걱정이 생겼어요. 무슨 걱정인가요?
이식스 비자 같은 경우는 문체부 허가를 받았거든요. 그 문체부 허가가 예전 같으면 한 달이면 나왔거든요. 지금 3달이 가도 안 나와요. 왜요? 모르겠어요. 너무 꼼꼼하게 보니까 3달이 돼도 안 나오고, 그래서 출입국에서는 왜 고용 춘천서를 안 갖고 오냐, 문체부에서 안 준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왜 문체부에서 안 주겠냐, 너네들 잘못했으니까 안 주지 않았냐. 처음에 이랬는데 지금은 좀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문체부에 일이 너무 많이 쌓이니까 거기에 있는 주무관이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외국인들은 많아지고 우리가 쳐내야 될 거는 쌓여 있고, 그러면서 외국인하고 소통해야 되고 에이전시 담당자하고 소통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게 신청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6개월마다 한 번씩 문체부에 보고를 해야 되고, 계약이 해지되면 문체부와 출입국에 또 신고를 해줘야 되고, 이런 업무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서 이게 쉽게 갈 수도 있고 어렵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요즘에 너무 빡빡해요. 융통성 있는 공무원이 많이 없어요, 요즘. 그러면 옛날에 직장 생활 하실 때 받았던 스트레스랑 지금 사업을 하시면서 받는 스트레스 좀 차이점이 있나요? 차이점이 있죠.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욕먹을까봐 받는 스트레스고, 지금은 고객과의 한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못 지키면은 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신뢰가 떨어지면은 저에 대한 메리트도 떨어질 거고 실력도 다 떨어진 것처럼 보이니까 계약의 더 이상 유지가 되지 않겠죠. 그런 게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지, 욕먹을 것은 이제 없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그 외국인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 이 행정사 직업 이걸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가요?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 노무사 공부 안 했어요. 법무사 공부하고, 무조건 법학과는 노무사 공부를 안 했어요. 그 정도로 좀 낮았는데 사실 노무사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법무사를 하는데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어쨌든 저는 포기는 안 했지만 그래도 법무사와 공인중개사 사이에 무슨 자격증 한 개만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사실 노무사를 해볼까 했어요. 노무사는 1차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2차에서 젊은 20대가 되게 엄청 많아요. 20대 애들을 필기를 엄청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엄청 빨리 해서 걔네들이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조금 없었어요. 근데 행정사들은 나이가 많아요. 많으니까 젊은 사람들도 공부해서 그리고 실무 싸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이제 요즘에 좀 많이 오고 있죠. 노무사 같은 경우는 원래 젊었고, 행정사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대부분이어서 저는 나이엔 블루오션이 되겠다 해서 나온 거거든요. 요즘에 이제 30, 40대들도 네. 직장 다니다가 퇴사하고 싶은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도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직업인가요? 추천을 해줄 만한 직업이죠. 대신 그냥 나오지 마세요. 그냥 나오면 돈 날리고 시간 날리고 다 날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돈을 써서라도 실무를 배우고, 자격증 따는 거는 사실 행정사 자격증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따는 거는 쉬워요. 근데 하는 게 어려워. 변호사는 따는 게 어렵고 하는 건 쉽고, 근데 행정 같은 경우는 자주 바뀌어요. 또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또 바뀌어가지고 제가 한 30분 동안 또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까지 할 수 있는지 그걸 먼저 판단하시고, 그리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나오세요. 그냥 나도 할 수 있어 절대 못합니다. 이상 로마였습니다.